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오늘 11월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와 함께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듣기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비슷비슷해요. 자, 우리가 사실 5급 같은 경우는 듣기 전체를 4로 봤을 때 4분의 3이 대화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긴 대화, 짧은 대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대화형 같은 경우 사실상 거의 95% 정도는 거의 불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개의 보기를 동시에 보는 능력을 자꾸 기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A, B, C, D 순서대로 보면 그걸 불러주는 게 아니거든요. 딱 보고 있다가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만 좀 있다면 사실 거의 불러주다시피 하는 것은 항상 비슷하고요. 이제 그 뒤에 부분에서 우리가 듣기 이 부분의 앞에 10문제는 결국 대화형이고요. 그래서 앞에 묶어서 사실은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고 뒤에 이야기라든지 설명문, 논설문 나오는 요 장문형 같은 경우도 사실은 거의 그대로 불러주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4개를 동시에 보고 계시다가 이거 나왔어. 그 다음 문제 4개. 이렇게 보거나 혹은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8개를 보고 있다가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얘가 나오네. 그래서 사실은 듣기는 좀 테크닉적인 면이 중요한데 보기를 동시에 보는 연습.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동시에 보세요. 동시에 보세요. 시선을 전부 시야를 자꾸 넓게 이렇게 7개까지 볼 수 있고 8개까지 볼 수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3문제짜리다 그러면 12개의 보기를 봐야 되잖아요. 동시에 보거든요. 그러니까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그대로 불러주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정말 듣기 내용을 다 알아들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소수라는 거. 자꾸 보기를 크게 보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독해 일부분 오늘 좀 많이 어렵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어휘를 선별할 때 보통 우리가 5급에서 독해 일부분 그러면 A, B, C, D에 비슷한 단어 안 나왔어요. 거의 완전 달라갖고 뜻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단어들 나왔는데 오늘은 한 문제가 거의 대부분 뭐 급히, 얼른, 바로 이런 단어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용법을 알아야 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웠다. 그래서 단어 자체의 어떤 변별력이 어려웠다는 점에서도 난이도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글 자체가 또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그 지문에 6급 단어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최근 몇 개월간 느꼈던 것 중에 체감상 가장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요령껏 보기에 있는 게 여기 있나? 이렇게 체크를 해서 찾을 수 있는 문제도 물론 있었지만 좀 전체적으로는 내용을 또 파악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의 비율이 좀 많았고 또 글의 난이도가 6급 단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독해 3부분 같은 경우는요. 자, 딱 한 반 정도는 그냥 속독. 우리가 속독이라 그러면 문제에서 요거 찾으면 그냥 딱 하면 답 있는 거. 그 정도 있었고요. 좀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그냥 힌트 없이 나오는 문제들 있죠. 그냥 옳은 것, 주로 얘기하는 것. 이런 문제들이 또 한 반. 그래서 반은 굉장히 빨리, 반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저와 함께 속독이 잘 됐던 문제들 한번 쫙 끄집어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일부분은요. 이제 쉬운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사실상. 그런데 한 몇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평균 정도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쓰기 이 부분. 사실 쓰기 1부분보다 쓰기 2부분이 어려웠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생들은 어쨌든 이 장문을 어려워하니까 그래프는 분명히 체감상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먼저 5개 단어로 하는 장문 같은 경우에 특별히 5개 중에 이 단어 되게 어려운데 라고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림도 그닥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쓰기는 좀 전반적으로 괜찮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독해 쪽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독해 일부분 일단은 우리가 샥 봐도 어려워요. 이 내용 자체가 되게 어려웠단 말이죠. 자,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고요. 우리가 좀 한 부분씩 잘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쉬정푸라는 사람은 입니다. 뭐입니까? 동사 쇼장지야 뭔가를 수집해서 소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어担任过 맡은 적이 있어요. 어떤 걸 맡은 적이 있냐면 著名的 원우 상店的 아주 유명한 이런 문물을 모으는 상점의 종징리 사장까지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타 수이라는 줄임말인 것 같죠? 그는 비록 年纪轻 젊었지만
하고 게다가 마이추 팔았어요. 어떻게 이거 하오지아첸 아주 좋은 가격에 팔았다. 따라서 여기에 두 개가 병렬 관계를 이룰 만한 내용이 필요할 거고 두 번째는 수이란을 썼기 때문에 그러나라는 흐름이 필요할 거고 자 그러면 A, B, C, D를 봤더니요. 그러나가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딴도 그러나고 여러분 사실 취해도 그러나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딴은 접속사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다면 딴 먼저 쓰죠. 취해도 사실은 그러나예요. 그런데 얘는 부사기 때문에 주어 뒤에 이렇게 쓰게 됩니다. 둘 다 그러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개 중에 답이 될 가능성이 큰데 뒤에 게다가 좋은 가격에 팔았다와 병렬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B. 经常종종和店主 점주들과 打交道 왕래하고 거래를 했다. 는 파는 것과는 별로 관련성이 없는 것 같고요. 却总能买来 항상 사왔대요. 뭐를? 원우 어떤 문물을 단어가 어렵죠. 货真 물건 진실되고 가격은 실용적인 물건 정말 좋고 가격도 적합한 물건을 사와서는 좋은 가격에 팔았다. 서로 연관성이 있고 병렬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C가 되겠죠. 자, 계속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친구 한 명이 원시 정부한테 뭐라고 물었냐면 내용상 어떻게 너는 이렇게 좋은 물건을 잘 사서 좋은 가격에 잘 파는 거냐 그 비법이 뭐냐 라고 묻자 호이다따오 대답을 합니다. 원우의 가치 가치前景 앞날은 이게 앞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앞날은 前景 이런 거 다 6급 단어란 말이에요. 是 뭐인 거냐면 나머지가 목적어 뭐뭐 한 것입니다 하고 명사시킬게요. 我靠 내가 어디에 의지해서 经验 내 경험에 의지해서 预测的 예측하는 거야. 그래서 가치의 앞날은 그렇게 하지만 怎样买到货真价实的东西 내가 이런 아까 아주 물건은 좋고 가격이 실용적인 물건을 사는지는 하고 58번이 나오죠. 요 2点需要注意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 자, 이지라는 말을 우리가 밑이라고 해서 병렬 관계에서 이거 밑 이거 아닌 것 같죠? 허쾅이라는 말은 하물며라는 표현인데요. 요런 예제 하나 외워두실게요. 예를 들어 외국인은 압니다. 만리장성을 이때 리엔 또를 이용해서 강조 한번 갈게요. 리엔 外国人都知道长城 외국인들조차도 만리장성을 아는데 何况中国人呢 보통 너와 함께 쓰면서 반어문 하물며 중국인이 안에 들어있는 뜻은 모르겠냐? 당연히 안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전혀 배경 맞지 않으실 것 같고 지아루라는 말은 사실 누구하고 똑같은 아이냐? 如果 만약 뭐뭐라면 하고 똑같아요. 만약 뭐뭐라면 만약 물건 어떻게 산다면 전혀 말이 흐름이 맞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될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至于라는 전치사 5급 전치사 맞고요. 뭐뭐에 관해 혹은 뭐뭐에 대해라고 해석하셔도 상관없는데 얘는 어떨 때 쓰냐? 화제를 전환할 때. 그래서 至于를 쓸 때 일단 중요한 것은 문장 맨 앞에 그러니까 아무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至于로 글을 치고 나올 수는 없어요. 반드시 앞에 배경을 깔고 至于가 들어오고 화제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我们打算结婚 우리가 결혼할 계획이긴 한데 화제 하나는 던져놓고 至于 뭐에 대해서는 뭐에 관해서는 什么时候结婚 언제 결혼할지에 대해서는 혹은 관해서는 还没决定 아직 결정을 못했어. 앞에 거는 이런데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가치의 앞날은 내 경험으로 하지만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런 물건을 내가 사내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 따라서 정답은 D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중 첫 번째는 부탄신,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你如果 네가 만약에 带着贪小便宜的心理 뭔가 좀 내가 여기서 돈을 벌어야지 하는 심리로 가서 소장品을 산다면 사고 나뭐가 루고의 짝으로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루고의 영향권에 있네요. 사고 희망해요. 무엇을? 목적어 요까지. 그런데 그 안에서 다시 추시엔하기를 뭐가? 59번이. 그래서 명사가 필요한데 추시엔과 짝을 이루면서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뭔가 욕심을 부리는 마음. 하고 배경이 맞는 것들 찾아보도록 하죠. 祝福는 명사일 때 축복.
전혀 배경이 맞지 않죠. 이와이는요, 형용사로 의외의라는 뜻도 되지만 명사일 때는 자, 의외 사고입니다. 무조건 부정적인 단어로. 그래서 이와이는 여기 내용하고 전혀 의미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지지는 따페이를 꼭 두 가지를 알아두세요. 출현 지지, 기적이 나타나다. 创造 지지, 기적을 창조하고 기적을 만들다. 그래서 욕심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적이 나타났으면, 내가 이거 싸게 샀지만 엄청 나중에 비싸게 팔렸으면 하고 희망하다. 정답은 C가 되겠고요. 운치는 운이라는 뜻인데 출시엔 운치가 일단 없고요. 운치, 好不好 보통 이렇게 형용사로 묘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정답은 C였습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칸 또 이런 사람을 맞게 정확히 봐라. 니 하고 야오 조동사가 있으니 동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런다 목적어가 조금 길어요. 나지아디엔주 어느 가게의 점주가 신유 最好 신용이 가장 좋은지를 60번 하려고 한다면, 자, A부터 주안이라는 글자가요, 한번 커브를 도는 느낌, 이렇게 꺾이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말을 전하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 A가 B한테 말을 한 걸 B가 한 번 더 꺾어서 C한테 전달하는 이런 말을 전하는 메커니즘을 나타낼 때 주안가오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정론 논쟁하다, 전혀 지금 상황하고 맞지가 않죠. 디원 질문하다, 특히 디원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상황이 선생님이 학생한테 대답하라고 질문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정답은 따팅이 되겠죠.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소장품 같은 경우는 이게 가짜도 많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짝퉁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주, 거기 가게 주인이 되게 신용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저기가 괜찮나? 어느 곳이 괜찮지? 하고 알아보고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D였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독해 1부분에서 한 세트 한번 살펴봤고요. 독해 2부분은 눈치껏 아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문제 한 문제,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문제 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어떨 때 빨리 풀리냐면 지금 보면 이 시 이름이 다 똑같죠. 이렇게 규칙성이 있고 이 시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 설명문을 만났을 때는 뒤에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체크해서 바로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구가 적다 그랬죠. 쭉 훑어볼 때 인구 얘기가 한 번이라도 나오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예 언급이 안 됐다. B. 많은 시민들이 뭐 하고 싶어요? 이민을 가고 싶어요. 이민이란 말을 찾아봐야 돼요. 이민하다?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자, 위치가 절강성 중부다. 절강성 중부네요. 답은 C죠. 이렇게요. 바로 찾아지는 문제도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65번 같은 경우는 A, B, C, D를 보면 규칙성이 없고 뭐뭐 해야 한다, 중시해야 된다 라는 말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얘는 좀 이제 내용이 뭐뭐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은 딱 설명문이라기보다는 논설문 성격에 가까운 그런 글들은 주제의식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 한 부분 이렇게 찾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认知 能力, 공간 인지 능력은 在 어디에 있어서 创造力和技术创新方面 창조력과 기술을 새롭게 만드는 방면에 있어서 起着非常重要的作用, 起作用 중요한 따페예요. 작용을 일으키다.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它可能是 그것은 요거죠. 공간의 인지 능력은 뭐일지도 모릅니다. 요게 5가 되겠네요. 목적어. 어떤 목적어? 人类 인류가 已知道 이미 알고 있는 为 자, 우리가 요즘은요 5급도 수준이 많이 올라가면서 서면어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서면어체 표현. 예를 들어 우리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해서 하이메이요란 부정 많이 쓰시죠. 하이를 서면어체에서는 뭐라 그러냐? 샹이라 그래요. 특히 독해 3부분 같은 거는 보기에 이 표현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가 꽤 있어요. 샹. 그리고 메이요 부정부사를 뭐라 그러냐면 웨이라고 한다고요. 네, 그래서 하이메이요를 우리가 서면어체에서 얘기하면 샹웨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메이요 카이파 개발되지 않은 가장 큰 잠재력의 근원일지도 모른다. 那些在 어디에서 数学和语言推理能力 샹이라고 했어요. 네, 수학이나 언어 추리 능력에서
表现平平. 이럴 때 表现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떨 때 사람하고 연결지어서 表现이란 말을 쓰냐면 어떤 학습이나 업무 등의 능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表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활약, 품행, 태도 이런 해석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드러나는 능력이 좀 평범하긴 하지만 단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在空间认知能力上 방금 말했던 공간 인지 능력에 있어서는 이 활약이 굉장히 투추더 두드러지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학생은 하고 주어가 인제 태어났어요. 那些学生인 거예요. 그러한 이러한 학생은 종종 能成为 뭐가 될 수 있냐면 우수한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工程师, 엔지니어, 建筑师, 건축사, 外科医生, 외과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주제의식을 찾아봅니다. A. 要重视职业选择, 직업의 선택을 중시해라. 주제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工程师는 最 6급 동사 나왔어요. 擅长 推理, 추리를 잘한다. 전혀 여기와 여기 추리 능력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였어요. 역시 제껴주시고 인류의 공간 인지 능력은 요 따이라는 말은 보통 뒤에 동사가 들어와서 이것이 덩따이 기다려진다. 즉 기대되어진다. 좀 더 이거 되어져야 된다. 개발되어야 된다. 왜? 아까 개발되지 않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죠.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쉽게 찾아지는 문제, 그 다음 좀 읽었어야 되는 문제 한번 보셨어요. 역시 오늘 글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자, 독해 3부분은 속독이 잘 되는 문제만 저와 함께 살펴보실 건데 어쨌든 속독이 잘 되는 문제일수록 말이 자세해야 돼요. 문제가.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있죠. 다음 중正确的 옳은 것은 第三段 세 번째 단락이 主要谈的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속독이 잘 안 돼요. 뭔가 힌트를 많이 주고 자세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속독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71번에서 74번 운동량 부족. 요즘 우리 현대 사람들의 운동이 너무 부족합니다에 대한 내용에서는 71번 문제를 딱 보면 인류가 부호 뭐를 잡아요?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 한자 그대로 가실게요. 저 뭔지 알아요. 이 양을 잡을 때 의지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양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양을 찾아갔어요. 사람들은 이 양을 어떻게 잘 잡냐면 因为 이 양을 擅长的 擅长 잘하는 것이 뭐냐면 短跑 짧은 단거리 달리기는 잘하는데 无法 뭐 할 방법이 없어요? 进行 长时间奔跑 奔跑 모르면 파워만 체크하실게요. 장시간 뛰는 것은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인류는 그러나 거의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인류는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자면 오랫동안 장시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했던 것은 D. 持续的奔跑 지속적으로 달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 문제에서 74번도 굉장히 아주 자세한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청소년은 왜? 그래서 우리가 일단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청소년이란 말과 患上糖尿病 당뇨병 해석이 안 되면 그냥 이 병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병부터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딱 한 번 요 부분에서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는데 자 시작되는 부분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운동량 부족은 最严重的后果之一 가장 심각한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就是 다시요. 운동량 부족의 가장 심각한 后果之一가 주어 역할을 하네요. 결과 중에 하나는 입니다예요. 입니다. 뭐입니까? 일부 병, 예를 들어 당뇨병 같은 것들이 쭉 목적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只有中年人才会得 중년층만 얻을 수 있는 병이었는데 요즘은 越来越多的青少年 아까 청소년 나왔죠? 청소년들도 역시 걸리게 되더라. 근데 그 배경이 아까 앞에 뭐라 했어요? 어떤 것의 나쁜 결과? 운동량 부족의 가장 심각한 나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B 그대로 운동량 부족. 75번에서 78번은 선택을 잘 하지 못하는 선택장애 그런 것에 대한 현상을 설명했던 내용이었는데 그중에 78번 문제 마지막 문제가 굉장히 말이 많죠. 이럴수록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倾向于相信选项中客观存在最优解的人 이 사람을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해서 안 해도 돼요. 倾向于
相信选项中客观存在最好的一个즉最优解的人 똑같은 말을 찾았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떠냐? 在决策过程中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花费的时间更多 쓰는 시간이 더 많고 更容易后悔 후회도 잘한다. 똑같이 나왔죠? 정답은 B였고요. 그 다음 마지막 글이었어요. 웨일롱우라는 어떤 집에 대한 설명문이었는데요. 자, 88번을 보니까요. 자, 어떤 힌트가 나왔냐면 일단 아닌 것이라는 말을 하고 굉장히 구체적인 묘사. 반원형, 반원형의池塘, 못, 연못. 뭐 모르면 그대로 한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것의 용도가 아닌 것은 그렇다면 A, B, C, D를 읽어두고 세 개는 나오고 안 나오는 거가 발견될 때까지. 자, A는 지아오 차이.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야겠지만 사실 지아오 이런 것들은 다 5급 동사로 물 주다는 뜻입니다. 채소에 물을 준다. B, 방호, 방한. 뭐 불이나 한 해석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한다. 칭화 우수라고 했죠. 오염된 물을 좀 정화시킨다. 하이통 아이들이 요용 수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단어만 그래서 찾으시면 되셨어요. 글을 찾아보세요. 똑같이 찾아보니까 똑같은 말이 1번 단락에서 조금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요 세 개가 나올 때까지 주요用来 사용해서 뭘 하냐? 放养鱼虾 예, 뭐 고기 키우고요. 浇灌菜地 A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다고 동그라미 하나 쳐놓을게요. 그 다음 防旱 防火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데 B도 나왔습니다. 나왔다고 동그라미 쳐줄게요. 다 지시 뭐뭐이기도 하고 예시 뭐뭐이기도 해요. 천연적인 비료 창고이기도 하고 시 우수이 오염된 물이 자연적으로 정화되는 못이기도 하다.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D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방금 그 글에서 89번도 굉장히 명확한 힌트가 나왔었어요. 크자 시민 이 민족이에요. 여기 옛날 사람들이 어디에 정착을 했냐면 띵쥐 링난이라는 곳을 일단 찾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요. 한자 그대로 보시고라도 찾아주시면 나와요. 그대로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에 정착을 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정착을 하신 다음에 타만 따이취러 뭐를 가져가게 되었다? 선진적인 농경 기술을 가져가게 되었다. 똑같은 말이 있어요. 네, 답은 D. 이런 식으로 속독이 잘 되는 문제가 한 반 정도는 이렇게 나왔었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쓰기 일부분 가셔서 나열하게 한번 해보실게요. 형용사가 수러가 되면요. 예를 들어 我很好가 되면 제일 좋은 점은 형용사는 목적어를 갖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길었을 때 지금 이 상태 이상 더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형용사 서술어 딱 두 가지가 있고 길어봤자 주어 꾸미는 말이 있을 수 있고 필요하면 더 쓰겠죠. 그리고 앞에 부사. 특히 형용사는 정도부사를 많이 쓰기는 해요. 꼭 정도부사가 아니어도 되기는 해요. 정도부사, 헌이라든지 페이창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들어오긴 해요. 그래서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든지 가장 길어봤자 뭐 이 정도죠. 자, 그러면 93번을 보시면 여기서 서술어를 찾는 것이 우리가 가장 문장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 피엔미엔 편면적이다. 좀 반대말은全面, 전반적이다죠. 별로 좋은 말은 아니겠죠. 피엔미에는. 全面은 전반적인 현상을 다 보는 것이고 피엔미에는 굉장히 일방적인 면만 보고 단편적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피엔미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어만 이제 찾으면 끝나요. 니 더의 더를 보니까 얘는 누구를 꾸며야겠고 주어를 꾸밀 거고 꼬안디엔 말고는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끝났네요. 당신의 관점은 요디알 부사가 꾸미고 너무 단편적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동사수러문. 동사수러문 중에서도 가장 좀 쉬운 게 시. 동사수러문은 아까 우리 형용사수러문보다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목적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까지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주어 꾸미는 관형어 그리고 서술어 꾸미는 부사어. 근데 요게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목적어를 꾸미는 관형어도 있을 수 있는데 동사가 쉬면 기본적으로 A, 시, B, A는 B다. 요 구조를 맞추시면 됩니다. 이때 관형어, 즉 목적어나 주어를 꾸미는 조금 더 쉽게 빼서 말씀드리면 명사를 꾸미는 말 안에서 조금 주의하실 점은 지시대사, 쪼나나가 있으면 쓰는 거고 없으면 말고요. 수량사, 이거,량거가 형용사보다는 반드시 앞쪽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아이를 꾸밀 때 이거 수량사를 먼저 쓰고 혹은 저거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쓰고 형용사 똑똑한 아이라고 하셔야지 뒤집어서 총밍더 이거 하이즈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먼저 동사부터 찾아서 균형 잡을게요. 슈가 있죠. 근데 너무 좋은 거. 앞에 주어 붙어 있어요. 빠오위엔 불평불만하다, 불평불만이라는 5급 단어. 불평불만은 이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뭐이냐 하고 끝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죠? 비아오시엔. 어떤 태도, 품의 표현 정도가 되겠죠. 이다. 그럼 뭐이냐? 이제 꾸미는 말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수량사가 있어요. 이종. 성숙하다, 물론 성숙되지 못하다라는 형용사가 있죠. 그러면 얘를 먼저 쓰고 부정수를 뒤에 쓰고 이런 것들 조금 틀리지 않을까. 그래서 불평을 한다는 것은 이다, 비아오시엔이다. 일종애를 먼저 쓰고 성숙되지 못한 것에 대한 태도이다 라고 해주시고요. 이제 다른 동사 서술문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동사를 찾아요. 인치, 그러면 이제 주어, 목적어. 뭐가 뭐를 불러일으켰을까요? 꾸미는 말이 확실하니까 냅두시고, 광파는 형용사니까 또 명사를 꾸밀 것 같고, 관주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관심이라는 명사, 这件事情 명사 두 개를 찾으면 하나는 주어가 되고 하나는 목적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이 불러일으켰어요. 뭐를? 관심을요. 근데 어떤 것에 관심이요? 메이티더, 매체들의 광범위한 관심이요. 하나가 더가 붙어 있고 하나는 더가 없다면, 더가 없는 것은 평상시에 그만큼 뒤에 단어와 연결성을 갖고 많이 써왔다는 얘기고, 바꿔 말하자면 둘이 정말 많이 친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더가 있는 것이 앞에 친한 아이들을 붙여서 같이 쓰는 것이 상식이세요. 오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방금도 이종을 먼저 쓰는 거, 이런 것들. 자, 연동문과 겸어문.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연동문과 겸어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한 문장이 서술어가 최소 2개 이상 들어오는 것을 때로는 연동문이라고 하고 때로는 겸어문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어떤 때로는 이라는 상황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셔야 될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은 他去中国学汉语 동사 1, 동사 2 역시 서술어가 2개 들어갑니다. 我让他学汉语 랑 사동 동사라고 하죠. 역시 서술어 내가 그에게 중국어를 배우게 했다. 2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는 연동문이 될 거고 하나는 겸어문이 될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중국은 누가 가죠? 다 그가 갑니다. 공부도 누가 하죠? 그가 합니다. 한 주어에 동사가 연이어서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 연속성을 갖고 계속 하나로 일치가 될 때는 연동문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시켰죠? 내가 시켰어요. 근데 중국어는 누가 배우냐면 그가 배울 거예요. 주어가 바뀌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겸어문이라고 부르는데 연동문은 이름 느낌이 와요. 아, 동사가 한 주어와 연이어서 온다고. 근데 겸어문은 왜 이름이 되게 좀 낯설죠?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겸어문은 이 문장이 일단 하나예요. 我让他 내가 그를 시켰어요. 두 번째는 요렇게 보시게요. 요렇게 他学汉语 그가 중국어를 배워요. 사실 겸어문은요. 이렇게 2개의 문장이 이렇게 가다가 연결이 됐어요. 이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단어가 탄데요. 타는 2개를 연결하다 보니 앞에 동사에게 방금 목적어였죠. 그런데 지금 뒤에 동사에게 주어 역할을 겸하고 있다라 그래요. 2가지 역할을 겸하고 있다. 그래서 어법적으로 이 아이를 겸어라고 불러요. 겸어문이라는 이름은 겸어가 있다고 해서 겸어문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오늘은 연동문, 겸어문 다 출제가 됐었고요. 문제수도 적지 않았어요. 자, 91번 보실게요. 동사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동사가 일단 샀다는 동사가 보이고요. 그 다음 따이관이라는 말은 대출받다. 이합 동사입니다. 예만 동사입니다. 돈을 따이, 대출했다 라는 뜻을 나타내요. 자, 그럼 동사가 2개죠. 주어는 될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냐면 아버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가 살 거고 아버지가 대출을 받을 거니까 연동문인데 동사를 나열할 때는 발생 순서에 따라 일단 대출을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V1은 대출을 받고 V2는 샀어요. 뭐를? 이타오 공유. 우리가 보통 아파트는 그 안에 주방도 있고 침실도 있고 거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세트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타오를 써요. 아파트를 한 채 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출받았고 아버지가 샀으니까 연동문 되시겠고요. 자, 두 번째 계속합니다. 동사 성격을 한번 찾아보니까 连续 연속하다라는 동사가 보이시고요. 获得 네, 보입니다. 그럼 주어는요? 그가 되겠죠. 그럼 나열을 한번 해보면 그가 연속적으로 3년을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获得 뭐를 땄어요? 羽毛球赛冠军 챔피언이 되었어요. 예,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그가 연속적으로 했고 그가 이 챔피언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연동문. 그래서 91, 94는 연동문이 출제되었고 겸어문도 두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동사 성격 찾아볼게요. 먼저 改变 바꿔요. 劝 설득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나열하고 얘기 좀 할게요. 원래는 요게 한 문장이에요. 의사가 설득했어요. 누구를? 그녀를. 자, 이번에는 요렇게가 한 문장이에요. 그녀는 改变 바꿀 거예요. 뭐를? 음식 습관을. 타는 앞에 劝 설득하다에게는 그녀를 설득하다니까 목적어 역할을. 그녀가 바꿀 거니까 改变에게 주어 역할을 하는 겸어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무슨 문? 겸어문이 되시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 칭 부탁하다라는 동사 보이실 거고 집합하다라는 동사 보이실 거예요. 먼저 띄워놓고 좀 얘기할게요. 칭 따지아가 한 문장이죠. 모두들에게 부탁해요. 자, 요게 한 문장이죠. 모두들은 제 시간에 박물관 입구에서 집합을 할 거예요. 이때 따지아는 모두들에게 부탁을 했으니까 칭에게 목적어 역할을, 모두들이 집합을 할 거니까는 동사 투에게는 주어 역할을 하면서 겸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겸어문. 그래서 연동문, 겸어문이 이렇게 같이 나온 것은 작년 말 연말 이후로는 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비교문. 비교문이라 그러면 응당, 지금까지는 비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독특하게 요를 사용하는 비교문. A, 요, B, 这么那么 형용사, 这么那么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꼭 써야 되는 건 아니라서 가로를 하긴 했는데요. 이 요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딱 만큼이라는 뜻에 가장 가까워요. A는 B만큼 뭐뭐 하다, 비등비등하다 라는 뜻을 나타내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메이어를 쓰게 되면 A는 B만큼은 뭐뭐 하지 못하니까 누가 더 뭐뭐 하다는 뜻이 되죠. 예를 들어 我没有她漂亮. 나는 그녀만큼 예쁘지 못하다면 당연히 B가 더 예쁘다는 뜻을 나타내게 될 텐데요. 오늘 그런 문형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자, 메이오가 보이시죠? 요거예요. 그럼 뭐가 뭐만큼 뭐뭐 하지 못하냐.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하셔야 될 텐데 이때 삥이 잠깐 보이는데 우리가 삥은 뭐로 유명하냐면 부정을 강조해요. 즉 뒤에 보통 뿌나 메이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我并不知道 하면 그냥 모른다보다 되게 강해져서 절대 모른다, 결코 모른다. 그래서 요 두 개는 또 이렇게 붙여주셔야 될 것 같고 他的状况 뭔가 A와 B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그의 상황. 그 다음에 那么는 넣을 수 있다 그랬죠. 想象中 상상 속 A와 B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형용사 찾았어요. 엉망이다, 아주 좋지 않다 라는 뜻을 찾았습니다. 그럼 내용상 그의 상황이 A, Bing을 붙여서 좀 더 강조해서 결코 A만큼, B만큼 뭐뭐 하지는 않았다. B가 뭐냐면 상상 속만큼 나뭐 습관적으로 잘 쓴다 그랬고 자오가 엉망인 것만은 아니었다. 즉 B가 더 뭐마다 상상이 훨씬 더 엉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문제 굉장히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쓰기로 넘어가 볼까요? 쓰기 이 부분이요. 쓰기 이 부분에 5개 단어 그닥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实习 실습하다라는 말, 实习生 실습생이나 实习期 실습 기간 정도로 연결성을 가지고 쓰면 비교적 쉽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收获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얻는 수확도 있지만요. 이런 거죠. 쌤 저희가 총평특강 듣고 정말 많은 수확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소득이나 수확이나 성과 의미 가능하세요. 1번 뜻으로 만약에 쓰게 되면 수확의 계절 이런 표현 좋은 것 같아요. 收获的季节 하지만 아마 1번 뜻은 거의 안 쓰셨을 것 같고 보통 우리가 이런 2번 뜻을 나타낼 때는 收获가很大或者说很多 이렇게 두 가지 형용사로 묘사 가능하시고요.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써요. 意外的收获 의외의 수확.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걸 얻었을 때.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앙라이 장래 미래 별로 얘기할 거리가 안 될 것 같고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종어로 시작을 해서 앞과 뒤에 연결성이 무리가 없었다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고, 实际, 명사일 땐 실제, 형용사일 땐 실제적이다. 자, 요런 말들 많이 붙여요. 实际问题, 실질적인 문제, 实际情况, 실제 상황, 实际经验, 실제 겪었던 경험. 요런 단어들 붙여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 특히 얘가 명사일 때 符合实际, 실제에 맞다, 혹은 不符合 당연히 가능하실 거고, 요건 관용 표현인데요. 不切实际, 역시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다. 不符合의 뜻을 나타내는데 符合 정도로 쓰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I love you 라고 했어요. SVO 다 있죠. 근데 제가 요 앞에다가 사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다고 해서 fact 하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우리 이게? 왜냐하면 이미 주어가 있는데 명사를 또 쓰면 이 문장에 주어가 두 개가 생기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in fact라고 전치사 구조 표현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중국어도요. 이렇게 주어 동사 다 이렇게 뒤에 있을 때 앞에 사실 한다고 해서 사실, 事实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그건 마치 영어에서 fact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냐? 在事实上이렇게 쓰시는데 보통 在를 생략하실 수 있고 事实上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역시 실제 명사에다 상을 붙여서 实际上, 아니면 처음부터 사실은 하고 문장 앞에 탁 뺄 수 있는 其实. 그래서 사실은 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세 가지 알아두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1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험도 최은정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분석하고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빨리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을 접수할 때 한국 사무국에서 많이 접수를 하세요. 근데 이제 시행처라고 하는 것은 주관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HSK 시험을 내는 주관은 중국 정부 한반에서 하는 거고요. 시행처는, 접수처는 한국에 사실은 20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한국 사무국을 굉장히 유명하게 이제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강의하고 있는 차이용 칼리지, 즉 대교에서도 시험센터라고 하는 똑같은 시행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무국하고 똑같은데 요 인터넷 사이트 좀 다른 거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등록하시고 접수하시고 접수기간 똑같고, 그 다음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시험 쳐서 똑같이 시험 결과 발표되는 날짜 같고 똑같은 형식으로 시험 결과 알고 모든 게 똑같습니다. 단 시험 장소가 저희는 제일 많아요. 시행처 중에 30개, 전국에 30여 개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 사무국 말고 저희 여기 시험센터 들어오셔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국 사무국은 시험 장소가 우리 집하고 굉장히 먼데 저희 시험센터는 바로 옆에 학교가 있네,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많은 고시장, 저희가 좀 자랑할 만한 것은 이 개수도 많지만 사실은 좀 환경이 좋아요. 이런 어떤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낙후되지 않은 곳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선택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남고시장이 어디냐? 바로 제가 방금 얘기했던, 제가 강의했던 그 강의하고 있는 차이용 칼리지 학원 자체가 시험장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냐면 우리가 이렇게 시험 치면 사실 긴장이 되잖아요. 긴장이 되는데 낯선 학교 같은 데 가서 시험 치면 또 학교는 되게 추워요, 여러분. 그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제 겨울이잖아요. 정말 춥고 더 긴장되고 낯서니까 주변 사람들도 되게 막 어색하고. 그런데 차이용 칼리지에서 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시면 시험 접수도 학원에서 직접 하실 수 있고요. 시험은 내가 항상 공부하던 그 강의실에서 그대로 앉아서 주변에 익숙했던 통시애들 얼굴 보면서 너무나 편안하게 칠 수 있어요. 그런 메리트가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1월 시험 모두 정리해 봤어요. 이번 시험은 사실 독해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어렵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독해에 6급 단어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항상 들어와요. 근데 내가 5급에서 알아야 될 지식을 다 아는 상태에서 6급 단어 조금 섞이는 거? 그거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5급에서 알아야 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6급 단어가 들어오면 그게 이제 굉장히 치명적으로 느껴지고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범위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범위를 잘 아시면 좀 6급 단어 들어오는 거,
신경 쓰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 푸는데 지장받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